안녕하십니까, 헬리오스입니다. 오늘은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회과학 학문들 중에서 굉장히 최근에나 생긴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까지는 정치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가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워지면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공부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시점에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자로 분류를 해야 될지 철학자로 분류를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마키아벨리를 비롯해서 막스 베버, 그다음에 칼 마르크스, 뭐 이런 사람들, 홉스, 그다음에 루소,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단순히 정치학자로 분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철학자로 분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아직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정치학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를 조금 해 가다 보면요. 저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정치 외교학과를 가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97년도에 IMF를 겪었고,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을 겁니다. 97년도 2학년 맞네요. 중학교 2학년이었고, 근데 우리 사회에 정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때 경제 위기였지만 정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궁금해서 정치외교학과를 갔어요. 사실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우는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실제 정치와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뭐 도지사, 뭐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뭐 대통령까지 중에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의 수는 다른 학문에 전공한 사람 수들에 비해서 저희가 아는 한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정치학이 실제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오히려 경제학은 그런 경제 정책을 짜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 요소를 차지하고 자문을 구하는 형태가 많지만, 정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학은 현재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죠. 현재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또 못하는 형태입니다. 정치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치학과 정치가 많이 다르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학적인 그런 철학과 혹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계를 이끌어가거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간은 우리 사회의 한정된 권력을 어떻게 나누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권력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가 정치학의 가장 큰 맥락이에요. 그래서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국민 전체에게 나눠놓고, 그 권력을 통해서 그 권력을 위임받는 자가 생기는 거죠. 뭐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그 위임받은 자가 그 국민들의 위임을 한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정치학에서
생각되는 민주주의, 민주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은 여기에 있는 거죠. 즉, 제가 뭐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 당연히 그 국회의원은 우리 구의 다수의, 우리 지역구의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의사결정을 국회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고 골자입니다. 예, 이게 학문적인 형태의 정치고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를 봅시다.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 선거가 됐는데 찍을 놈이 없다. 예, 100%, 200% 동감합니다. 이 사람이 하건 저 사람이 하건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시절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그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언제나 힘들었거든요. 뭐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 또 그 얘기 역시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은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들이 결정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가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여야가 어떤 사안 하나 때문에 연말에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되게 첨예하게 다투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딱 하나의 안건이 올라갔어요. 연말이니까 내년도 그 다음 회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급여, 정확하게 세비라고 하는데 세비의 인상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 3분 만에 만장일치, 거의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 정확하게 했는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막 지지고 볶고 싸우던 분들이 본인들 월급을 올리는 인상안이 올라가자, 예,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물론 저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추구하는 동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뭐 그런 행동이나 그런 행태들이 나쁘다? 뭐 같이 판단할 수 없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에서는 좀 솔직해져야죠. 네.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야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정책이 펼쳐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다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이야기겠죠. 왜 국회의원이 되면 그 전에 국회의원이지 않을 때 했던 것과 다른 모습의 행동과 다른 모습을
주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본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해서 그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당선됐다라고 해서 그 당신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동의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다수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침묵하는 분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시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드리죠. 그 사건으로 그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촛불 혁명을 통해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당신네들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국민들의 열망과 훨씬 개선된 도덕성과 비리가 없는 상태의 당신들이었다면 지지를 계속 보낼 수도 있었겠죠. 정말 오랜만에 국정 지지율 80% 넘는 대통령을 봤거든요. 최근에. 하지만 당신들이 했던 3년간의 그런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등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당선시켜서 줬죠. 당선시켜 찍었던 사람들 모두가 당신들을 아직도 좋아할 거다라고 하는 그 착각 깨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대안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도 받기는 합니다. 굵직한 그런 리더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 안에서도 각자의 이기심, 좌파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각 당마다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들에서 국민들은 점점 더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보세요. 정치인은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돈 좀 많고 인지도 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기대치를 갖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보다 더 나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대치를 낮춥시다. 다만 그 기대치를 낮춘 부분에서 그렇죠. 이기적일 거고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거예요.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우리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서 억지로 불합리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지만 체크하자고요. 그것이 정치를 우리가 올바로 감시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학은 절대로 이렇게 하는 정치를 옳은 정치, 좋은 정치, 민주적인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 현실의 정치를 민주주의다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는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정권이 이끌어지는다라고 하죠. 굉장히 넓은 의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럴 겁니다. 정치는 정치학과 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저희 학과장이셨던 2학년 때죠. 2학년 때 저희 과의 학과장이셨던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병재야, 너는 정치가 하고 싶으니, 정치학을 하고 싶으니, 이 이야기가 그 둘의 얼마만큼 큰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역시나 저는 헬리오스였고요. 2주간 굉장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도 지금 임시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다들 힘든 시기 힘내시고 잘 이겨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리오스였습니다.